한동훈이 문재인 이재명보다 더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배신자 12명도 말이죠.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세상에 유지경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이게 뭔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여기에 어른이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다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동훈이 현재 상황을 만든 건 사실이죠. 이제 와서 뭐 후회한다라고 한들 네가 만든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신이 만든 상황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런 고초를 겪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 그게 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나 개몽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김계리 변호사도 헌재에서 개몽됐다라고 했죠.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개몽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냐. 그 절박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 담화문으로 펼쳐내시고 자필 편지로도 펼쳐내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의 모든 말씀에 죄송하다 감사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그것도 아니랍니다. 무지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계몽이다. 지금 비상계엄 펼쳐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변명하고 있는 거다. 그 비상계엄 아니다. 계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빠락빠락 우기고 자빠졌죠. 그러고는 또 미안하답니다. 이런 거 다 뭐라고 할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냥 안 보이는 게 스트레스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현 사태 한동훈 너 때문이야.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 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던졌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시원한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현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라는 사람 참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요. 네가 한 짓을 돌아봐도 부끄러울 것 같은데 국민의 개가 되겠다라고 했으면서 지금 헌재 부당성에 대해서 한번 지져보지도 않고 본인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초헌법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 한마디 없죠. 지금까지 한동훈이 나와서 나 비상계엄 해제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주구장창.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기를 기점으로 뭔가 바뀐 건 이제 사과의 메시지가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나의 적은 이재명이 올시다 라고 지금 읊어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가식적이다 라고 보는데요. 26일 출간됐습니다. 뭐 책이 몇만 부가 팔렸다라고 하는데 그 몇만 부 누가 사가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 올려치기 하라는 거죠. 자, 탄핵에 찬성 입으신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다, 인민이 먼저겠죠. 이 책 안에서 탄핵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마음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그래서 고심했고 괴롭고 안타까워서 그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2달이 넘도록 일절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 2달이고 뭐고 이전도 모자랄 판에 2달을 들썩들썩거리고 책 펴고 또 나왔는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라잖아요. 그런데 뭘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커뮤니티에 적어놨는데요. 한동훈은 정치인의 마인드로 지금 정치판에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마인드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관종짓, 잊혀지지 않기 위함. 그리고 이 만년조연의 슬픔을 겪고 있는 한동훈이가 어쩌다가 무대 위에 올랐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무대 위에. 꽃바구니가 오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멋지다 하고 수트핏이 어쩌다 던킨 도너츠 막 이러니까 뽕에 취했어요. 그런데 다시 뭔가 몰락의 길로 가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연, 자기 능력으로 주연의 자리를 꿰차고 능력으로 자기의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어설픈 언론 플레이로 가버렸으니까 이게 잊혀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준석도 그렇죠.
이 관종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눈에 띄는 짓,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그로도 지대로 끌죠. 그런 부분에 한동훈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검사 시절부터 여러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믿기도 했다. 좋은 기억이 많고 고마운 마음도 크다. 제가 기억하는 공직자 윤석열은 공적 마인드로 업무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야, 그러면 공적 마인드가 아니라 업무에 집중 못하는 사적 마인드로 지금 정책 운영을 해왔다라고 지금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야비하고 못됐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공직자 윤석열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따.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제가 앞장서서 막아야 하고 또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순간 다시 대통령을 생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간은 우리의 편이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했다. 시간이 우리 편이었다. 이거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그냥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사법부를 장악한 그들의 거대 세력에 의해서 이재명의 판결은 계속 막혀 있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월 8일에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한다 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했던 공동 담화에 관련돼서는 더 신중하게 어떻게 비칠지 더욱 생각했어야 했지만 서두르다 보니 그러지 못했고 부족했다. 이때 진짜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야당이고 우리 국민들이 쥐가 뭔데 대통령 보고 외교도 뭐고 하지 말라라고 식물 대통령으로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우리 국정 운영은 한덕수와 한동훈이 하겠어. 무슨 국민 담화를 그것도 한덕수 국무총리를요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국민들이 기가 찼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라고 얼음장 놓으면서 본인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네? 가짠치도 않았습니다. 한동훈은요 이 본인이 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뭔가 본인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5대 국무총리를 당사로 불러가지고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 국정을 운영할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교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모든 업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냐라는 거죠. 이 한동훈은 본인이 이거를 비싼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이때 아마 최단기, 최다적을 만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12일 날 국민들을 상대로 담화문을 펼쳐내셨습니다. 이때 권성동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씨 라고 했고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공개적으로 이 친윤계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한동훈은 본인을 자꾸 쉴드 치기에 바쁘네요. 보니까 부족했다. 그때 상황에 내가 약간 모자랐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나라 팔아먹고 아이고야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다고 없던 일이 되던가요? 한동훈은 그 세상의 중심은 본인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14일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시켰죠. 한동훈이가 부추겨가지고 국민의힘에서 23명 반란표가 나오게끔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에 밑밥을 깐 건 권성동입니다. 권성동이가 자율적으로 본인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당론으로요.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석하지 말라 안 했습니다. 자율투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23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표결에는 참석하고 찬성표는 안 했어도 의결 정족수를 만족시키는 23명이 갔었죠. 결국은 이 23명이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당론으로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가결, 부결 여기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마라고 했으면 1차 때처럼 정족수 미달로 아예 없는 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이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콧구멍 벌렁벌렁 부추겨서 윤석열 대통령은
2차 때 탄핵안이 통과됐다라는 말이죠. 그 이후로 한동훈은 당대표직 사퇴합니다. 계엄을 내가 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다가 지대로 두드러 맞았죠. 한동훈은 본인 책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험한 말을 들어도 그냥 듣기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내가 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투표를 했습니까? 이지랄 하다가 제대로 쫓겨났죠. 그런데 2달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의 책의 대부분이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죠. 처음부터 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책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까지 담겨져 있다는 게 문제고요. 주로 본인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책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요, 정치인으로서 펼쳐내는 책으로는 결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한동훈이 나와서 이재명을 적으로 나는 싸우는 상대다.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또는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을 바라본다면 내가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이야를 조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개싸움 부추겼죠.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국민의 개가 되겠다, 재판 잘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과 개싸움 나는 개입니다 하고 싸웠는데요. 이런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번씩 탁 던지면서 옳은 소리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 사태의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는 거지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전국의 혼란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만 한동훈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생각해봐라. 여당 대표가 됐으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협력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탄핵 그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 올라왔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올라오고 막 사사건건 어떻게든 이 뭐 하나 잡아서 어깃장 놓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전국을 운영할 수 있겠냐. 이거 발목 잡은 게 민주당도 있지만 내부에서 총질한 한동훈에게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권에 다시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당대표가 되면 자기는 없는 것이고 당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돌아봐라. 넌 뭐 했냐? 셀카만 찍지 않았냐? 그러고 총선을 쳐마라 잡수지 않았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의 지지율, 그때 당의 지지율 62% 폭발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또 불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에 나는 68% 지지받고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에서 문제가 있을 때나 바로 사퇴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치판에서 본인의 역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정치판에 새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번 더 정치판에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동훈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죽인다 라고 하시기 전에 국민들이 무참히 밟아줄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문재인 이재명보다 더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배신자 12명도 말이죠. 원수는 용서하고 살아도요, 배신자는 용서 못하는 한국의 DNA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수록 더욱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